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레군사연구소입니다. 연속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좀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사드 시리즈에서 제가 결론의 여지를 조금 남겼었어요. 일단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며 우리 나름대로 비대칭 무기 개발과 적대 세력에 대한 전략적 타격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핵무기를 가진 상대를 재래식 타격 수단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사실 작전권 반환에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반영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하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능력 유무가 우리 주변 국가에 어필한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칫 굉장한 논란이 될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논란 돼봤자 우리 채널에서만 논란이 되는 거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기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요, 물리학 박사 등등 이 분야에 관련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정치적 결단만 내려진다면 1년 내에 양산 모델은 아니더라도 실증 모델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소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자폭탄의 프로토타입은 충분히 제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개발에 소요되는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짧게 2, 3개월까지 보는 쪽 시각도 있는데, 원자폭탄 제조에 필요한 원리적인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핵무기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핵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수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수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라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 238을 이용해서 핵 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중수로가. 그래서 중수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자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경수로하고 중수로가 쓰여요. 이 두 종류가 쓰이는데, 원자력 발전은요, 우라늄을 주 성분으로 하는 핵 연료를 사용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은 우라늄 235하고 우라늄 238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라늄 238이 있는데, 특히 우라늄 235는 유일하게 핵 분열이 가능해요. 우라늄 238은 그 자체로서는 핵 분열이 불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천연 우라늄 중에서 우라늄 238, 핵 분열이 안 되는 우라늄 238이 99.27%예요. 그리고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가 0.7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연 상태에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천연 우라늄을 이제 채취하고 나서 이걸 이제 우라늄 235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법 같은 농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농축 과정을 거쳐서 우라늄 235의 비중을 2에서 5%까지 높여야지 이게 비로소 이제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핵분열 연료로서. 그리고 이 농축된 우라늄은 경수로용 원자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연 우라늄 땅에서 막 농축하고 막 원심 분리로 농축해서 2에서 5%의 우라늄 235 핵분열이 가능한,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한마디로 자국 내에 대규모 우라늄 광산이 있지 않는 한 농축된 우라늄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천연 우라늄 성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238,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 그 자체로 핵분열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이 우라늄 238을 원자로에서 핵 반응을 통해서 플루토늄 239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플루토늄 239는요, 우라늄 235와 마찬가지로 핵분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요, 경수로가 아닌
중성자를 공급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수로보다는 중수로 원자로가 훨씬 유리하죠. 다시 말해서 중수로는 효율이 아주 좋아요.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우라늄 238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중수로를 사용하면요, 플루토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수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게 중수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반 지식이 충분해요. 그리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들을 얻기 위한 정밀 측정 전자 기술도 충분합니다. 아울러서 이 폭약 시뮬레이션 능력도 ADD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ADD에서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북한 정도 과학기술력, 북한 정도의 공업기술력 있는 나라도 이게 가능한데 우리라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아서 이거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을 조합해서 합쳐서 인티그레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인티그레이션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인가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수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요. 이제 우라늄 235라도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수준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폭 기술 수준도 상당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기폭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완벽한 상태와 조건 하에서 기폭이 돼야지 이 핵무기가 최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폭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폭 기술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많은 기폭 실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한테 이 기폭 기술 실험 데이터는 1급 기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술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도 관건이고요. 솔직히 핵무기를 터지게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얼마나 적은 핵물질을 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자탄의 기술만 넘어서는요, 수소폭탄까지는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근데 뭐 수소폭탄까지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1, 2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핵무기로 인정되는 100킬로톤급의 핵무기 제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죠. 이 핵무기를 뭐 하는 수단, 투발 수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탄도미사일과 SLBM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만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요, 국내외 핵 전문가들의 한국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평가를 소개하는 것일 뿐 우리 채널의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금 비겁한가요? 약간. 하여튼 국내외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제 국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S대 원자핵공학과의 S모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이 핵 개발을 결심하면 2년 내로 핵탄두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또 무슨 언급을 하셨냐? 한국의 핵 개발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의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 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누구냐면, 2015년 4월 미국의 정상급 핵무기 전문가이자 미국 과학자연맹 FAS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인 찰스 퍼거슨의 이른바 37쪽짜리 퍼거슨 보고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찰스 퍼거슨은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미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그리고 핵무기 관련 연구소의 상담력, 또한 유명한 외교협회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 연맹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넘사벽의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쓴 이 문제 보고서가 사실 비공개로 회람이 되다가 이 NPEC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비확산 정책교육센터라고. 이 NPEC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거란 이런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네, 한국이 어떻게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퍼거슨 회장은요,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 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한국이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5년 이내에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 핵폭탄이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 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는 5년에서 약 한 10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요,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서 중국과 북한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 시나리오를 보면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긴 하죠, 사실. 특히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적대감을 생각을 해보면 한일의 공동 핵 개발은 망상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돌발적인 중동이나 유럽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위민 전략을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위민 전략을 하기엔 지금 전교 2, 3, 4, 5 등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이 틈을 타서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조금 뭐 설득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호라, 어머나 뭐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제철이 시설하고 고속 증식로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미사일 및 탄도 미사일 기술하고 그다음에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중수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제철이 시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제철이 시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애들도 로켓 만들어서 인공위성 날린 애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기술 협력을 한다. 뭐 이거는 좀 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또 그든 이제 이런 결론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미국은요, 중국과 북한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속으로는 환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여러 대목에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거슨 보고서가 평가한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퍼거슨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들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특히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요, 이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2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고, 이는 4,33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핵폭탄 한 개에 한 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결심만 하면 재처리 공장을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고, 월성 원정 등을 통해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나 삼중수를 이미 만들고 있고,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리튬6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리튬6는요 자연 리튬에서 빼냈는데요. 근데 한국은요, 이제 우리나라는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용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이미 계약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을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이미 하나 같은 전문 그룹에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앞서 말했던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뭐 이거 측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도의 핵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이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험을 한다면요, 한국이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하면 된다. 제가 봤을 땐 약간 지나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딱히 틀린 말은 없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인터뷰하면서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제가 인터뷰한 내용하고 지금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물론 퍼거슨은 한 발 더 나가긴 했지만, 다만 이 퍼거슨 보고서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시냐, 특히 이 사람이 얘기한 이 한국의 핵 개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개를 가로젓거나 갸우뚱하거나 했습니다. 그건 저도 조금 마찬가지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